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ake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어떻게 가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Faker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짜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테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가짜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자주 있지요. 소규모 프로젝트라면 직접 가짜 데이터를 하드 코딩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충분히 있을 법한 가짜 데이터를 지어내는 것도 개발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Faker과 같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러한 가짜 데이터 생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함수 호출 한 번만으로 해당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는 그럴듯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과 개발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개인 프로젝트나 코딩 연습을 할 때도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VS 코드에서 실습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aker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터미널에서 npm install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가짜 데이터를 실제품에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렇게 -d 옵션을 줘서 개발 의존성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npm 저장소에 등록된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add faker-js/faker입니다. npm에 가보시면 이거 말고 그냥 faker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라이브러리도 있는데요. 그 라이브러리는 더 이상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라이브러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2022년에 그 라이브러리를 유지보수하던 개발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거든요. 이 @faker-js/faker 라이브러리는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여러 명의 개발자가 공통으로 유지보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설치를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설치가 잘 되고요.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생성한 다음에 한번 이 패키지를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임포트 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faker를 named import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패키지 명을 from 뒤에 명시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죠. 그래서 add faker-js/faker 이 패키지에서 이 faker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faker는 다국어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 가짜 데이터를 실행하고 싶다면 이렇게 faker KO라는 거를 이렇게 faker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faker를 불러오는데요. 이 패키지에서 좀 더 깊이 폴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local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KO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aker를 불러와도 한국어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 아직 한국어 지원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어용 모듈을 불러와도 영어로 결과가 나오는 API도 많고 한국어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Faker 라이브러리의 API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Faker 라이브러리는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수많은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로 관련 있는 함수들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API가 이렇게 faker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사람 범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first name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건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생성하라는 가짜 데이터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파악하시면 좀 더 쉽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사용자 데이터를 생성할 때 필요한 함수는 이 faker의 person 속성에 모여 있고요. 가짜 상품 데이터를 생성할 때 필요한 함수는 여기 이렇게 faker의 commerce라고 하는 속성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product 이런 함수들이 있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든지 가짜 사용자 정보가 정말 자주 필요하죠. 특히 테스트 작성할 때요. 이 faker의
person 속성 아래 모여있는 함수를 사용하면 가짜 사용자 데이터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first name이라는 변수에 faker의 person의 first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콘솔에다가 한번 이 first name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래 터미널에서 노드로 이 person.js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first name이 민세라고 나오죠? 한번 더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유록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로케일을 한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한국어로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son 속성에 들어있는 다른 함수들을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last name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full name, 전체 이름도 들어있고 job title, 그래서 직업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성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뒤에다가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 파일을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이름으로 윤재가 나오고 성으로 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 이름은 전 이렇게 영어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 한국어 지원은 많이 미흡합니다. 지금 직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어로 나오죠. 성별도 영어로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용자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로케일 KO를 삭제하면 이렇게 영어 사용자 정보가 나올 거예요. 조금 더 자연스럽죠?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메일, 비밀번호, IP 주소, URL과 같은 가짜 인터넷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이러한 함수들은 페이커의 인터넷 속성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메일 함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를 이메일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제가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이 인터넷 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나오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다른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로케일을 한국어로 해 놓으니까 데이터가 좀 많이 불필요하게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어를 한번 제거해 볼게요. 그리고 실행해 보면 이게 조금 더 실제로 볼 법한 이메일 주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말고도 이렇게 뭐 패스워드 아니면 IP 그 다음에 URL 오타가 있네요. 패스워드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제가 복사해서 콘솔 로그에 같이 출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파일을 실행해 보면 이제 이런 패스워드, IP, URL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면 다른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가짜 전화번호는 페이커의 폰 속성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일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IMEI 번호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페이커의 폰 속성에 이렇게 넘버 함수로 호출한 결과를 저장하고요. 또 IMEI라고 하는 변수에 페이커의 폰의 IMEI 함수로 호출한 결과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로 넘버와 IMEI를 이렇게 출력해 주도록 할게요. 노드로 이제 이 파일 phone.js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화번호와 IMEI 번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한국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한국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 로케일 키로 없애면 이번에는 이렇게 북미권 전화번호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 이렇게 익스텐션도 붙기도 하네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개발하시면 가짜 상품 정보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페이커의 커머스 속성을 통해서 뭐 상품 이름이나 설명 가격 등을 가짜로 생성해주는 유용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프라덕이라고 하는 변수에 페이커의
이 커머스 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product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할당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출력을 해보면 터미널에서 실행을 할게요. commerce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head, 모자가 나오죠. fish도 나오고요. 이건 지금 로케이를 한국어로 해놨는데 전혀 결과가 영어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커머스 속성의 다른 유용한 함수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product, adjective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상품을 꾸며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product, description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department, 그 상품이 어느 부문에 속해 있는지요. 그 다음에 가격 정보, 즉 price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도 복사를 해서 콘솔 로그에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이제 product은 컴퓨터로 나오고, 그리고 product을 꾸며주는 말은 이렇게 luxurious라고 나오고,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영화 부문에 속하는 상품이고요. 이렇게 가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더 실행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전혀 다른 상품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커의 스트링 속성에는 문자형의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함수가 모여 있습니다. 우선 단순히 무작위 문자를 얻고 싶다면 샘플 함수로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샘플이라는 변수에 페이커의 스트링 속성에 샘플 함수로 호출한 결과를 할당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콘솔에 이 샘플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로 이 string.js 파일을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무작위 문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트링 속성에 가짜 문자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함수를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파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알파벳을 생성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numeric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숫자로 된 문자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알파벳과 숫자를 섞고 싶다면요. alpha numeric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수 문자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심벌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문자를 생성하고 싶다면 from characters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인자로 봤는데요. 여기다 제가 x, y, g라고 이렇게 대문자를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얘들을 다 한번 밑에다가 붙여 넣어서 출력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터미널에서 이 파일을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파벳이 나오고요. 뉴메릭은 숫자가 나오고 얘는 둘 중에 아무거나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특수 문자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 Z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X, Y, Z로 이렇게 한정을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은 기본적으로는 길이가 1인 문자를 생성하지만 문자의 길이를 인자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알파에는 3을 넘기고 뉴메릭도 3을 넘기고 알파 뉴메릭은 5를 넘겨볼까요? 여기 심벌도 5를 넘겨보고 여기 from characters에는 한번 10을 넘겨볼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알파벳이 3개 나오고요. 숫자가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랑 알파벳이 섞여서 5개가 나오고 특수 문자도 5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Y, Z가 막 섞여서 이렇게 10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커 스트링 속성에는 가짜 아이디가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많이 쓰이던 숫자형 아이디는 물론이고 최근에 많이 쓰이는 UUID나 나노ID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석하고요. 여기 아래다가 UUID라는 변수에 페이커의 스트링에 UUID를 호출한 결과를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노ID에는 페이커의 스트링에 나노ID 함수가 있어요. 이것을 호출한 결과를 할당하고요. 숫자형 아이디는 별게 없어요. 여기 뉴메릭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8이라고 문자열의 길이만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콘솔 로그로 numeric과 UUID와 nanoID를 함께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이 파일을 실행하면요, 이렇게 숫자형 ID, UUID, nanoID까지 얻을 수 있고요. 뭐 nanoID는 뭐 좀 줄여서 사용해도 되죠. 그래서 뭐 10자로 줄여보면요, 일단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좀 더 짧은 nanoID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또 다른 아이디들이 나오고요. 우리 숫자형 데이터도 가짜로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잦은데요. 페이커의 넘버 속성을 이용해서 정수, 소수, 이진수와 같은 다양한 숫자형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int라는 변수에 페이커의 넘버 속성에 int 함수로 호출한 결과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loat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inary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한번 얘들을 출력을 해볼게요. 터미널에서 이 number.js를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정수, 소수, 이진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의 최대 크기를 제한하고 싶다면요, 인자로 최대값을 넘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100을 넘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100보다 작은 68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55가 나오네요. 가짜 불련이 필요하실 때는요, 이 페이커의 데이터 타입 속성에요, 불련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함수 호출 결과를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불리언 JS를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참이 나왔다가 또 실행하면 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거짓이 나오죠. 또 거짓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 속성의 불리언 함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짜 데이터를 논할 때 날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페이커의 데이터 속성에는 날짜 데이터를 가짜로 생성하기 위한 함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그냥 무작위 날짜를 생성하려면 anytime 함수로 호출하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anytime이라는 변수에 페이커의 date에 anytime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할당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anytime을 콘솔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의 이름은 date고요.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 날짜가 출력이 됩니다.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 또 다른 무작위 날짜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 밖에도 다른 함수들을 보여드리면요, 먼저 몇 달 이상의 먼 과거는 pas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며칠 내에 가까운 과거는 recent, 가까운 미래는 soon, 먼 미래는 futur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한번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터미널에서 노드로 데이트 파일을 실행하면요, 이렇게 anytime, 그 다음에 past,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2024년 3월 10일에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1월 13일이 나오고요. 하지만 recent의 결과는 3월 10일, soon의 결과는 3월 11일, future의 결과는 이렇게 6월 4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가로 특정 기간 내에서 무작위 날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 betwe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between 함수에 인자로 이 from, 즉 시작하는 날짜와 제가 new date 한 다음에 뭐 2000년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to, 즉 끝나는 날짜를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이라고 해볼게요. between도 한번 같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2000년 7월 25일, 또 실행하면 2000년 11월 6일, 이런 식으로 이번에 2001년이 나오죠. 이렇게 2000년과 2002년 사이의 날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페이커는 로렘 입섬 기반으로 하는 무작위 텍스트 생성도 지원하는데요. 이것은 특히 시제품 만들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단어 word라는 변수에 페이커의 로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월드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할당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월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터미널에서 lorem.js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이란 단어가 출력이 되는데요. 또 실행을 해보면 사후해라는 단어가 출력이 되네요. 비슷하게 좀 더 긴 텍스트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sentence, 즉 문장이죠. 그리고 paragraph, 문단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도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하나의 문장과 이렇게 긴 문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한국어 지원이 미흡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 로케일 부분을 빼보면 이렇게 영어로 텍스트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블로그 포스팅에 URL로 많이 사용되는 소위 슬러그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슬러그라는 변수에 페이커의 롤엠에 슬러그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URL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보통 URL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하이픈으로 구분을 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페이커의 기능은 바로 페이커의 헬퍼스 속성에 담겨 있는데요. 우선 우리 배열에서 무작위로 값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all state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to do, doing, done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상태를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state라는 변수에 faker의 이 helpers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array element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얘에다가 이 all states를 인자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상태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이 array element가 반환해 주게 됩니다. 비슷한 함수로 array element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얘는 무작위로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반환해 줍니다.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state와 이 states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터미널에서 이 helpers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state에는 doing이 저장되어 있고 state에는 doing과 done을 담고 있는 배열이 저장되어 있죠. 또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done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세 개가 모두 저장이 되어 있네요. 또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이번에는 두 개만 저장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도우미 함수가 없었다면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제가 이것을 주석 처리하고 한번 직접 구현을 한다면요. 이렇게 state는 이 all states에서요.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서요. 여기다 랜덤 인덱스를 넘겨야겠죠? 그래서 mass에 floor에 mass에 랜덤에 all states의 길이를 곱한 값을 넘겼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doing, to do, 뭐 done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이 state 값이 변하죠. 근데 어때요? 이 코드가 참 알아보기도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때 이거 대신에 이렇게 fake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코드가 직관적으로 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 faker의 shuffle 함수가 있는데요. faker의 helpers에 shuffl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무작위로 섞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A, B, C를 담은 배열을 넘기잖아요. 이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얘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BCA, 뭐 BAC 이런 식으로 이 인자로 넘어온 배열을 무작위로 섞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객체에서 무작위로 키 또는 값을 선택하거나 키와 값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간단히 보여드리면 faker의 helpers에 object ke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일단 우선 여 위에다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객체에는
뭐 A에는 1이 들어있고 B에는 2에 들어있고 C에는 3이 들어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객체를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다음 또 비슷한 함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작위로 값을 선택해주는 object value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로 이 키와 값의 쌍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object entry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얘들도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키, value, entry를 모두 출력하겠습니다. 이건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다시 helpers 파일을 실행하면요. 이렇게 무작위 키로 B를 얻고요. 무작위 값으로 2를 얻고 무작위 키와 값의 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수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Faker 라이브러리의 풍부한 API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본 영상에서 페이커로 만들어 본 가짜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가짜 데이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여 미처 다루지 못한 페이커 API에 대해서는 공식 API 레퍼런스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